여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하 파괴된 가족 공동체의 모습을 한 여인의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형성한 작품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화자가 주인공은 아니에요. 화자는요, 관찰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찰 대상인 한 여인, 비구니 내지는 여승이 된 여인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어떤 모습을 담담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징이 또 하나 있다라면요, 이건 역순행적 구성이에요. 시간의 흐름을 뒤집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즉 현재 1년에서는 현재 여인의 모습을 본 장면, 그 다음에 과거의 여인의 삶에 대해서 쭉 회상하는 장면, 이렇게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에 내음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 아이를 따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주와 무덤으로 갔다. 산꿩도 설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이 마당귀엔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전체 4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는 20년대 30년대 시이다 보니까 단어가 지금의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그죠? 그래서 살짝 뭉그러져요. 자, 시험을 볼 때는 현대어로 지금의 언어로 번역돼서 나온, 풀이해서, 번역이라기보다는 풀이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20년대 30년대의 단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중세 국어가 아니니까 크게 신경은 쓰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자, 갑시다. 여승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여승 시적 대상이겠죠. 그 다음에 서사 이야기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합장하고 절을 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죠, 시적 대상과 화자가 만난 거네요. 만났을 때 이미지가 어때요? 그렇죠, 가지취의 내음새가 난대요. 후각적 심상입니다. 후각적 심상이고요. 가지취니까 아무래도 세속적이기보다는 시골 산문에서의 어떤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버린 여승의 모습을 후각적 내지는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다음 구절이죠. 옛날같이 늙었다라고 하는 걸로 보았을 때 예전에 이 여승을 화자는 한번 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고 봐야지요. 그 여승을 보면서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대. 서러워진 건 서러워진 건데 왜 불경이야? 그거는 불교라고 하는 것이 속세를 떠나서 보통 자기 수양을 하는 종교죠. 그렇기 때문에 불경처럼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 1년 여승이 된 여인과의 만남을 다루고 있습니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 요게 화자와 여인이 처음 만난 장소가 아닐까 싶고요. 하필이면 왜 금전판이냐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일제시대의 어떤 정책이죠. 당시 일제시대가 군수물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금광에 되게 많이 열을 올립니다. 그리고 금광을 막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이제 어떻게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금광과 관련된 그런 일화들이 많았고 문학작품에도 그러한 시대적 현실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파리한 혈색이 없는 창백한 여인에게서 옥수수를 샀다. 자, 파리한 거는 시각적 이미지면서요,
고된 삶을 사는 여인이다 라고 봐야겠죠. 출가 전 여승이 되기 전의 모습이네요. 여인은 나이 어린 딸 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딸 아이를 왜 때릴까? 글쎄, 난 이렇게 상상을 해요. 나는 옥수수를 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인이 금광을 돌아다니면서, 남편 찾아 금광을 돌아다니면서 옥수수 장사를 했던 거야. 그래서 옥수수 샀는데 이 아이가 워낙에 배가 고프니까 딱 이제 옥수수를 먹은 거죠. 이놈의 계집애야, 이걸 먹으면 어떡하니? 팔아야지. 팔아서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쌀 사고 하는데 네가 먹으면 못 팔잖아. 엄마, 아야, 왜 때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가난 내지는 고된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는, 때리는 엄마도 울고 맞는 딸도 울고 그 옆에서 보고 있는 나도 울고, 그걸 이제는 어떻게 표현해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라고 표현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의 상상입니다. 고된 삶에 대한 어떤 비통함이고요. 그 다음에 울다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를 차다라고 하는 촉각적 이미지로 전이시켰다, 변환시켰다,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회상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섣벌이라는 건 벌이에요. 일벌같이 나아간 지압이 기다려 10년이 갔다. 이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는 왜 그랬을까 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봤던 금전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이 금전판을 돌아다닌다는 점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섣벌같이 나아간 지압이는 돈을 벌러 나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돈을 벌러 나가다 보니까 가족이 다 깨져버린 거죠. 즉 가족 공동체가 피폐화되고 붕괴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대요. 도라지꽃을 좋아해서 돌무덤으로 가? 아니죠. 딸이 죽었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그걸 최대한 미화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편 잃고 딸 죽고 비극적인 삶을 극대화하고 있다. 여인이 여승이 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계속 몰아가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죠? 3년은 여인의 비극적인 삶. 4연 보겠습니다. 산꿩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꿩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은, 그렇죠, 아까 봤던 딸 아이가 도라지꽃이 좋아서 돌무덤으로 간 날이겠죠? 아니면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거나 간에 요거는 이 서럽게 슬픈 날이라고 하는 것이, 서럽게 울은 슬픈 날, 발음 안 되네. 자, 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고, 또 울다라고 하는 청각적 이미지를 서럽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공감각적 심상이면서 감정이입이다. 첫 번째는 딸아이가 죽은 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인이 승려가 된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점에서? 요런 점에서 한많은 속세를 떠나려고 여인이 여승이 되고자 한 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연은 여승이 된 여인의 모습. 자, 이렇게 전체 4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백석의 여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정리한다면요, 자유시고요, 서정시다. 이야기가 있죠. 서사시예요. 한 여인이 여승이 되기까지의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순서로 재구성을 해본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나는 것부터 가요. 남편이 떠나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금전판으로 돌아다니죠. 자, 이렇게 흐름으로 본다면 화자가 여인을 처음 만난 건 이쪽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화자가 본 거는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화자가 들은 거죠. 누구에게? 여인에게 들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만난 거는 여기에요. 그러니까 화자가 실질적으로 여인과 만난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그렇죠. 화자가 여인에게서 내지는 제3자에게서 들은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 아닌 그 순서가 뒤바뀐 역순행적 구성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1년은 현재의 상황으로 시적 화자가 여승이 된 여인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2년은 시적 화자와 여인이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이고 3년은 그 이후에 비극적인 삶의 과정이 나타나 있고 4년은 여승이 되기 위해 삭발하던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된 서사적 사건을 이 시는 4개의 연, 12개의 행으로 압축성 있게, 밀도 있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자를 관찰자로 설정하여 여인의 삶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있다. 자, 관찰자로서의 화자, 그 다음에 시적 대상. 이 작품은 시적 화자와 시적 대상이 분리되어 있다. 다르다는 거죠.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시적 대상, 즉 여인이 처한 상황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알고 있는 관찰자로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보기 전 거, 보는 시점 이전의 것도 쭉 서술할 수가 있는 거죠. 회상적인 어조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을 노래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시적 화자의 감정과 태도가 노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간결한 문장을 통해 감정을 절제하며 표현함으로써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백석 시인의 여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